MBC 강원 영동 시사 프로그램 라디오 동서남북입니다.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모두들 아실 텐데요. 5살 아이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로 묶고 목검으로 25시간이나 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계부는 지난 일요일 살해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런데 계부는 2년 전에도 의붓아들을 때려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5살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는지, 또 강원도의 아동학대 상황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재욱 교수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궁금한 게 계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잖아요. 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서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아이가 다시 계부와 살게 된 거죠?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가정 복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동을 보호하는 절차는 아동복지법하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법에 따라가지고, 아동복지법 15조에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를 하게 되는데, 친권자가 지자체에서 가정복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전에 아동하고 부부가 가정에 복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사건의 경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친모라든가 계부도 아동을 가정에 복귀시키는 교육을 꼭 받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복귀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사후 관리에 여러 가지 부모 교육이나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게 될 텐데 영원히 있을 순 없잖아요. 보호기간이 그렇죠. 끝나면 다시 또 가해자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1년 정도 시설에 보호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물론 전문기관이라든가 또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판단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없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동보호 상담소가 있어서 따로 또 6개월이나 1년 동안에 가정에 돌아왔을 때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전문적인 치료 교육을 받는 기관이 있는데 강원도는 그런 게 없죠. 보통 가정으로 복귀한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예, 전국에서 보게 되면 한 1년에 13,000건 중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작년에 보게 되면 한 879건 정도, 그리고 또 재신고로 한 15%에서 135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재신고 비율도 좀 있네요. 네. 강원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는 있지만 강원도에는 없는 시설들도 있잖아요. 좀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호시설이 부족하진 않나요?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 학대를 전담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는 6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에는 강원도의 전체를 커버하는 중앙에 있는 춘천에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동해에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다음에 서부에는 원주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다음에 강릉에는 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강력적으로 좀 멀어서 대개 신고하는 거 보면 삼척이나 영월이나 평창의 인구 대비해서 신고가 좀 많고요. 네. 군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이 좀 강력으로 굉장히 많이 좀 넓었다 보니까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 기관이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네. 좀 강원도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무래도 좀 주변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로 누가 가해를 많이 하나요? 아동학대는 전형적으로 친부모가 근 80%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다 친부모가 8명이 다 친부모인데요. 보통 이 재범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재범이 우리 강원도 아까 15% 얘기했는데 재신고가 전체적으로 이 재범이 한 14%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개 아동 이 학대는 친부모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입군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좀 사회적 책임으로 지금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전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데 실제로 정당한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2014년도에 이제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법하고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형사법보다는 좀 강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동복지법에는 폭행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예를 들면 상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특수폭행,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폭행 정세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에 1년에서 1,000만 원 이하 징역이 되어 있고,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이제 특례법에는 3년 이상 징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상해치사라든가 폭행치사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고요. 아동 이제 처벌을 유죄로 체장정할 때는 10년 이상 우리가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잠깐 학대를 당했다고 해도 그 상처는 평생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처벌이 좀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사건도 그렇고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에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나,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아동 피해를 하게 되면은 아동 피해, 아동 보호를 할 수 있는 좀 쉼터가 좀 부족하고요. 어차피 이제 원가족으로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분들이 아동들이 다시 복귀할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도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문을 안 열어줄 경우에는 사실은 강제로 문을 열어달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 처벌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고, 법이 재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은 부부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떤 가정을 복귀했을 때 조건 충족이 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좀 제재할 수 있는 2차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좀 새롭게 정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호와 별개로 우리는 주로 이제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데, 보호보다는 원가족으로 돌아오는 가족에 대한 어떤 복지 서비스나 가족 상담이나 부모의 학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에 대한 다시 재교육이 굉장히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법적이 좀 강제성을 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서남북 세상보기 오늘 가톨릭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고재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